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혜진 씨 피아니스트가 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조건은 손가락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뭐 손가락 없이는 피아노 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손가락이 오른손이 없는데도 네. 피아노를 너무나 잘 치시는 분이 있대요. 믿어지세요? 손가락 없이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팔꿈치 소녀라고 해서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오늘 그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초대를 했어요. 네, 과연 어떤 그 피아노 연주가 들릴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 새롭게 하셔서 먼저 그 팔꿈치 피아니스트 최혜연 양의 연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주인공입니다. 팔꿈치 피아니스트 최혜연 양 그리고 정은현 선생님 두 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노이 같으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오빠하고 뭐 동생 같다는 소리 주변에서.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두 분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찬송 연주를 많이 참 듣기는 하지만 오늘처럼 이런 감동이 또 있을까. 색다르게 들려지긴 처음이에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혜연 양은 기분이 어때요? 연주를 하고 나서 정말 감동이에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연주 후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되게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감동적인 연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더 도전의식이 생기시는 거죠. 저는 혜연 양의 연주도 정말 훌륭했지만 정말 그 혜연 양의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 어린 소녀에서부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지는 거 있죠. 피아노 연습을 얼마나 하셨어요?
이제 전공을 시작하고 나서 네. 학교 다니면서는 한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이렇게 이제 전공을 하는 거니까 하루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하세요?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연습 시간이 더 많아져서 네.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선생님은 그 양에 대해서 만족을 하세요? 혜원이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학생들은 네. 많이 연습할 수가 있는데 혜원이 같은 경우 양송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아무래도 축이 이렇게 쉬워져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최대 맥시멈 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 4시간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어서 지금 허리도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연습을 할 때 이게 양손곡을 칠 때는 오른쪽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허리가 자세가 틀어져요. 아무래도 균형 감각이 이렇게 깨지니까. 그럴 수 승려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나이인데 꼭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애때 보여서. 올해 몇 살? 20살. 그러면 이번에 대학생이잖아요. 네. 이제 대학교 입학을 네. 새내기래요. 근데요. 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 어허. 입학했는데 중요한 거는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셨답니다. 그 유명한 4년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4년 장학생. 그뿐만이 아닙니다. 혜연 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좀 뒷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장애인 콩쿨, 음악 콩쿠르에서 교육부 네. 장관상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어허. 또 기적의 오디션 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했고요. 어허. 또 대전을 빛낸 17인에 선정되기도 했고 독주회를 무려 2번씩이나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옆에 정 선생님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혜원이 맞고 나서 네. 굉장히 혜원이가 특별해가지고 그냥 또 제가 공연 기획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간에는 사실 혜원이가 안 하면 그만인데 자기가 힘들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또 굉장히 말은 없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몇 살 해서 때 처음 만났죠? 혜연 양은? 혜원이가 처음에 15살 때. 네. 처음 그러면 이제 만났고. 한 5, 6년 쭉 지켜보신 거잖아요. 네네. 같이. 그동안 이제 무대를 쓰고 연주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네네.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무대는 내가 좀 자랑해도 좋겠다. 제자가 이런 무대 섰습니다라고 네. 본인이 얘기하는 건 좀 쑥스러울 것 같고. 선생님이 좀 대신 얘기해 주시면 어떤 무대를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뭐 말씀하셨던 독주회 같은 경우도 일반 피아니스트들도 네. 1시간 분량으로 하려고 그러면 책 한 권을 외워야 되는 어. 엄청난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네. 뭐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도 그랬고 네. 얼마 전에 KT 체인볼에서는 공동기획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네. 현이 독주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대단했고요. 네. 작년에 사실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영국에 또 니콜라스 메카시라는 혜원이와 동일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네. 그분의 학교에 찾아가서 로열 콘서바토리 오브 뮤직에 가서 그 홀에서 또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그러니까 막 드림스 컴퓨라고 그러죠. 네. 이게 진짜 꿈이 실현되는 것 같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은 선생님 기억이 있습니다. 입장에서도. 네. 방송에도 소개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방송도 뭐 은근 많이 나가서 네. 스타예요. 스타킹에서도 네. 3번이나 출연을 하고 또 니콜라스 메카시가 첫 방한을 했어요 네. 이번에. 그래서 함께 협연. 같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거는 새롭게 하소서가 우리나라에서 최장수 프로그램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혜진 의원님. 혜진 이모 아니에요? 혜연 양은 그렇게 많은 무대에 섰는데 어떤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작년에 했던 첫 독주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첫 번째 작년에 독주회. 처음 독주했군요. 네. 어디서 하셨어요?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했어요. 그때 선생님 반응이 어땠나요? 그때는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사람들이 가득 차고 그리고 독주회라는 거는 정말 그 연주자로서 챌린징한 건데 네. 그걸 소화를 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저는 선생으로서 얘가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던져준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얘가, 그러니까
보통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경상도 남자 같은 약간 혜연이가. 네. 혜연이가. 묵직하고 얘가 뭔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선생님은 충청도. 네, 충청도야. 정확하시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는데 그 무대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가능성을 크게 볼 수 있었던 무대. 아무래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제자가 네. 사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핸디캡도 있는데 네. 선생님은 물론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던져주는데 그걸 해낼 때 네. 그걸 바라보면서 그 희열이라는 것은 네. 본인 이상 갈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혜연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맡았을 때는 정말 막 너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사실 보람이 더 큰 것 같아요. 혜연이의 무대를 보면 그러니까 얘가 무대에 서면은 막 이렇게 주마등 같이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게 싹 스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귀하죠. 혜연이가 또 무대에 쓴다는 거는 저한테도 도전이지만 선생님한테도. 그걸 또 아무나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혜연이가 또 훌륭하게 해나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건데 선생님으로서는 뭐 그 힘든 거가 안 느낄 정도로 보람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의 그럼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신 거예요? 언제 처음 이렇게? 5년 전으로 거슬러 네. 올라가면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뭐 혜연이 언니가 네. 또 피아노 전공을 생각을 했었어요. 언니는 몇 살 차이? 1살 차이. 많이 몇 싸웠겠다. 년생? 그래서요. 네. 예, 그래서 그 전공을 하고 싶다고 그 선생님이 또 제 후배였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대전에 한번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혜연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팔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치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사실은 처음에는 돌려보내려고 했죠. 근데 전공을 하겠다고 왔었어요. 선생님은 예. 이제 대전에 계셨고. 아니요, 그 주말마다 제가 대전에 가는 그럼 상황이었고. 원래 서울에 계신데. 예, 그렇죠. 그러면 혜연 양은 어디가 집이었었어요? 영덕에 있다가 경북 영덕이요? 경북 영덕 되게 유명한 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중간에서 만난 거네? 네, 주마다 중간에서. 대전으로 올라가서 레슨 받았어요. 근데 탁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네. 선생님이 그 혜연 양에게 뭐 질문을 하셨다며요. 네. 너 꿈이 뭐니? 이렇게 질문하셨다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라는 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왜요? 왜냐하면 방향성이잖아요. 그리고 선생으로서 그 꿈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선생은 결국에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헬퍼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보통 꿈을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바로 못해요. 요즘 젊은 학생들이. 근데 혜연이는 너무 멋있게 네. 진짜 무슨 각본에 짠 것처럼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예. 되고 싶다. 꿈이 뭐냐고 미리 물어봤을 짜간 때. 거예요? 짰니? 원래 꿈이 그랬군요. 네. 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네. 와서 치는데 그 네. 당시에는 정말 잘 치지를 못했어요. 혜연이가. 근데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감동이 어디서 오는지. 근데 또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으니까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음이 막 나오는데 네. 진짜 저기 잘 컨트롤을 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꿈이 뭐니 그랬을 때 혜연이가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귀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돌려보내려고 한 마음이 내가 얘를 반드시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순간에. 예, 정하게 됐죠. 제가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혜연 자매님을 그렇게 봤고 혜연 자매님은 선생님 뵀을 때 첫 인상이 어땠어요? 처음 솔직히. 봤을 때 좀 키도 크시고 조금 덩치도 있으시고 네. 해서 훈남이시고. 네, 처음엔 조금 무서웠었어요. 네, 무서웠어요? 첫인상이. 근데 이렇게 언니가 레슨을 받고 나서 또 제가 들어가서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웃어주시고 이렇게 포근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딱 보면은 진짜 저는 오누이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네.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5년간은 정말 그 연습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떨 때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뭐 혜연이가 처음에
왔을 때 영덕에서 왔으니까 네. 얼마나 뛰놀다가 왔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연습이라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으로서 얘가 방향성을 줘야 되니까 그래 최소한의 양심적인 연습을 좀 해라. 많은 시간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얘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나름대로 했는데 제 그 성이 안, 기준에는 그렇죠. 안 차는 갈 거죠. 길은 먼데 그런데 그래서 한 번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라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가면 내려가면 어떡하지? 진짜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반신반의했죠. 근데 며칠 동안 이제 조용하다가 다시 왔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얘가 선생님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죄송하다 얘기도 되게 나오기가 힘든 멘트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고3 때 그 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혜연 양을 지도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왼손을 많이 쓰는 그렇죠. 지금 연주법을 네. 지도하셔야 되잖아요. 네. 평상시에 지도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기 그렇죠.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도 같이 공부를 하고 이거 사실 모든 걸 다시 다 편곡해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슨 교본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혜연이를 통해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지금 박사 논문 주제가 혜연이를 주제로 해서 쓰고 있어요. 장애인 피아노 지도법이라는 주제로. 네. 근데 당연히 혜연이를 지도하다 보니까 선생으로서 그런 지도 방법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왼손만을 위한 레퍼토리를 막 문헌 연구를 시작을 했고 네. 그 혜연이가 양손으로 치는 공은 어쩔 수 없이 매번 제가 만져줄 수밖에 없고 편곡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편곡자들을 붙여서 혜연이를 위한 곡을 이제 보통 3가지 지도법이 생겼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너무 편한데 처음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었죠. 다 해야 어디서부터 되는. 시작해야 될지. 그렇죠. 어디서부터 진짜 시작해야 네.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거꾸로 혜연 양은 5년 동안 선생님 지도받고 연습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저는 일반 다른 아이들이 치는 곡들은 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제가 치고 싶은 곡들을 못 친다는 게 힘들었어요. 그럼 선생님도 정말 그 혜연 양을 가르치시면서 혜연 양의 입장이 돼봐야 되니까 또 한 손으로도 많이 연주를 해보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혜연이 이거를 좀 네. 이렇게 많이 처음에 흉내를 내봤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팔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아래 건반까지 그러니까 안 같이 들어가요. 눌러지죠. 네, 건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셋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혜연이를 지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저는 이제 비슷하게 하려고 네. 이렇게 지도를 한 거예요, 몇 년. 네. 그래서 저도 속으로 궁금하잖아요, 혜연이한테. 네. 혜연아, 너 저기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많이 비슷했지? 이렇게 사실 한번 물어봤어요. 네, 몇 년 네. 지나고 나서. 네. 한 3년 지나고 나서. 근데 얘가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 다음 멘트가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네. 근데 선생님 마음은 알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큰 진짜 삶의 동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알았다는 게. 거. 그게 선생으로서 뭐 선생은 그렇잖아요. 사실 학생이 잘 되는 것이 선생님 바람인데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그 마음이 아 진짜 더 열심히 지도를 해야 되겠다. 네, 라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나름 큰 감동을 받았던 그랬군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네. 아까 선생님이 혜연 양 뭐 이렇게 고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뭐 너 그렇게 할 거면 가. 그런데 본인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그때 뭐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영덕에서 대전으로 매주 레슨을 다니다가 네. 아예 대전으로 전학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전학을 가고 이제 예고 진학을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환경이니까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 좀 낯선 것도 있어서 연습을 좀 게을리 했었어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네. 싶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게을리한 걸 인정하지만 그때도 인정이 되던가요? 네. 그래. 안 하긴 안 했으니까. 안 하긴 안 했으니까. 네. 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네. 솔직히 속으로는
좋았어요. 영덕에 가고 싶어서 다시 가고 싶었으니까. 잘 됐다. 그래서 진짜 갈까 했었는데 응. 근데 또 이제까지 한 것들이 있고 또 영덕에서는 부모님이 저를 믿고 보내주신 거니까 네.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어요. 사실 이제 친구들도 네. 한참 좋을 때고 뭐 또 멀리 와 있으니까 뭐 집도 그립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 마음인데 그 고비를 잘 넘겼군요. 선생님은 또 근데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렇게 확 이끌고 싶은데 네. 또 안 따라와주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셨던 거고 이렇게 두 분 평소에 그렇게 솔직하게 터놓고 지내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나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 모르겠어요. 혜연이의 어떤 그 감정적인 상태를 네.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 선생님은 나는 비교적 솔직한 편이다. 말을 많이 하고 어. 네, 보통 제가 한번 8마디 정도 하면 혜연이가 2마디 정도 하는 어. 보통 보통 남녀하고 달라.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얘는 알았어요.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아니면 선생님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섞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선생님 말 많이 하시고 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얘기하시니까 저는 어. 아 맞아요, 네 이렇게 대답만 고맙다, 미안하다 말 잘 표현 안 하시죠? 서로가. 그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그 혜연 양이 조금 내성적인 면이 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그런 자, 것 같아요. 음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더 감성이 풍부. 내가 볼 때 예.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좋다. 터놓고 말해요 준비했습니다. 좋아. 그동안 마음에 있어도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거든요. 스케치북 좀 한번 앞에 꺼내보세요. 그 스케치북하고 이제 펜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이럴 때 선생님이 또 나는 이럴 때 혜연 양이 가장 고맙다. 아, 고맙다. 언제? 서로에게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였는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가장 서로에게 고마웠을까? 잘 알 텐데 표현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답이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언제 이분들이 서로 고마워하실지 마음의 표현을. 혜연 양은 어쩌면 이렇게 글씨도 예쁘게 쓰세요. 네, 진짜. 너무 잘 쓴다. 예. 자, 한번 다 적으셨으면 하나, 둘, 셋 하면 둘, 들어 셋.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우선 선생님은 무대에서 최선을 다할 때. 진심으로 고맙다. 그 정말. 그거보다도 더. 그렇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늘 느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때는 좀 그런 게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까? 혜연 양을 보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어려운 무대 같은 경우 뭐 협연을 한다거나 독주회를 할 때 네. 항상 느끼는 게 진짜 제가 저번 콘서트 때는 끝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사람들도 너무 갑자기 안 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마무리할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번 서울 데뷔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히려 혜연이의 연주를 통해서 제가 오늘 선물을 받은 그런 보람 있는 콘서트였습니다. 제가 그런 멘트를 했어요, 네. 실제로. 근데 정말 혜연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를 해내줬을 때 네. 그 느끼는 보람이라든지 감사함은 사실 근데 끝나고도 혜연이한테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마운데 고맙다는 얘기를 못 하셨군요. 그 네. 무대. 이 자리를 이후에. 놓친 빌어서, 것 같아요, 타이밍을. 혜연 양인지 알았죠? 너무 고마워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반면에 혜연 양은 나를 위해 공연을 기획해 주시고 끊임없이 신경을 써 주실 때. 그거 아시겠어요? 네. 어떤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공연을 할 때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생님이 기획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주신 것 같고 또 프로그램도 저를 위해 짜주시고 또 저를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그걸 알면서 왜 고맙다는 소리를 표현을 자주 못 하셨어요?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정말 부끄러워서 말씀드렸어요. 그건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문도 한번 네. 드려볼게요. OX 질문이에요, 이번에는. 나는 선생님을 또 혜연 양을 만난 것을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야, 이 답은 어느 정도 정해졌을 것 같은데. 근데 혜연 양이 의외로 고민하네. 하나, 둘, 셋! 예, 그러세요. 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럼요. 정말 어떻게 많은 제자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셨을 텐데, 네. 혜연 양이 정말 선생님에게 행운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선물 중에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혜연이가. 그리고 이렇게 5년간 피아노를 개인적으로 레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또 대학교까지 이렇게 저희 학교로 와서 제 밑에서 또 앞으로 정말 젊은 날들을 저와 함께 보내는 건데 저 또한 이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정말 과정 가운데 힘든 점도 많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혜연 양은 선생님 만난 게 어떤 의미에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음악적으로도 많이 성장했고 네. 또 공연과 방송을 통해서 또 제가 꿈꿔왔던 것을 희망을 전할 수 있어서 선생님을 만난 게 가장 행운이라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죠. 혜연 양이 생각했을 때 피아노를 계속 했겠지만 어땠을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을 만약에 만났다고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보지 않나요? 네. 선생님을 안 만났다면 이만큼은 성장 못했겠지만 그래도 피아노는 하고 있을 네, 것이다. 피아노는 하고 그렇지만 이만큼의 성장. 더 중요한 거는 피아노의 연주도 성장했겠지만 어떤 그 비전이나 마음, 마음에. 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더 정말 애틋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소중하고 혜연 양은 혜연 양대로 소중했기 때문에 두 분이 다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는 선생님에게 또는 혜연 양에게 땡땡땡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못한 말이 있다입니다. 이거 기대됩니다. 이거 땡땡땡. 뭘까? 하지 못한 말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혜연 양 또 고민해요. 너무 해요, 뭐라든지, 네. 그럴 줄 알았어요라든지, 하여튼간 뭐든지 평상시에, 요 말은 꼭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땡땡땡을 자유롭게 한번 좀 생각나는 대로 써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자. 우선 혜연 양. 야, 가만있어. 저건 놔두고. 지금. 싫어요. 약간 통통한. 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다. 예, 이거. 아니, 싫어요. 아니, 저는요,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어.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 고마워요. 감사해요.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싫어요. 야, 요거 좀 싫어요. 뭐가 네. 싫은 겁니까? 평상시에. 말 많은 거? 어떤 이제 학교 들어가서 실기를 보면은 이제 네. 실기곡도 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양손곡이나 그런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은 못 치니까 왼손곡을 주로 치는데 또 그 곡 중에서도 치고 싶은 곡이 있고 좀 안 치고 싶은 곡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골라주시면은 그래도 선생님 저를 위해 고민하셔서 골라주셨으니까 싫다고 못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곡을 골라줄 때 한 번도 싫어요 소리는 안 해봤어요? 싫어요보다 좀 별로 이거 이렇게 얽어 부른 것 난감한. 같아요. 그걸 선생님은 아세요? 혜연 양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나온 곡이 아니고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저도 쳐보고. 음. 근데 이제 혜연이는 왼손만을 위한 레퍼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곡은 좀 숫자가 있더라도 사실 정말 잘 소화하기. 완성된 예, 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알아보고 줘서 그런지
그런 이제 말하자면 선생님 싫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주면 잘해요. 결국은 잘하면 잘했어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거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네, 근데 여러 혜연 가지로. 양이 문제가 있는 게 뭐든지 너무 잘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어떤 걸 줘도 결국 잘 해내니까 선생님은 계속 주는 거고 본인은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서정적인 거를 하고 네. 싶다든지 약간 뭐 그렇죠. 퓨전곡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뭐 나름대로 주시는 곡을 너무 잘 해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표현을 좀 하세요. 나 네. 이제는 이런 곡도 연주하고 싶어요라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용기를 내세요. 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선생님. 야, 저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약간 네. 통통하다고. 네, 약간 통통하다고. 저게 약간이라는 말만 빼면은 네. 너 아니, 뭐, 다이어트 뭐, 권하고 그러셨어요? 아니 뭐 요즘에 이제 혜연이 얼마 전에 이제 사실 1집이 엊그제 나왔어요. 네. 발매가 되고 저도 이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아무래도 연주 영상을 찍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중턱 예, 될까 그러니까 약간 통통한 것 같다. 다 애정어린, 어. 애정어린 조언이네요. 그래서 몰랐는데 저도 네, 네. 고등학교 때는 뭐 열심히 하니까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좀 앞으로 대학생도 됐고 네. 그러니까 비주얼도 본인을 신경 써라. 위해서 네. 조금 약간의 조절을 하면 어떨까 아. 싶어요. 이제 혜연 양 대학생 됐으니까 미팅도 해야 되고. 절로 빠져요, 대학교 네. 가면. 뭐 그런데 조금 그런 뭐 외모를 가꾸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수능 끝나고 입시 끝나고부터 네. 이제 다른 할 게 없으니까 네. 많이 쉬었어요. 네. 그래서 살이 좀 많이 쪘는데 네. 며칠 전부터 선생님께서 다이어트 좀 하라고 해놓고. 야, 네. 그래서 지금 저번 주부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효과가 좀 있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요, 그 어. 남학생들도 있잖아요. 저절로 다이어트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근데 지금 너무 예쁘시고요, 사실은. 네. 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너무 예쁜데 선생님은 이제 더 이제 스타가 되고 더 귀한 자리를 세우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마음에서 또 건강도 염려하시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잘 통통하다고. 자,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보는 네.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이제 두 분에 대해 저희가 좀 깊이 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해요. 네. 먼저 혜연 양 어릴 적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모든 분들이 좀 혜연 양을 보면서 궁금해하실 것이 어떻게 해서 팔을 다치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3살 때 부모님께서 정육점을 운영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고기 가는 기계가 있었는데 네. 그냥 저 혼자 놀다가 그 기계에 손을 집어넣었다고 들었어요. 그 본인은 이제 기억은 없는 거죠. 네. 너무 어린 나이에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기억 속에 인식한 거는 언제쯤부터입니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네. 엄마가 말씀해 주신 거 제가 7살 때까지도 네. 팔이 자라나는 줄 알고 아. 언제 자라나냐고 계속 물었대요. 근데 저는 그 물었던 건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크면서 자연스럽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장애가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본인이 안 게 몇 살쯤인 것 같아요? 정확히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어릴 받아들이는 때부터 거죠. 네,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냥 원래 이랬다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였군요. 뭐 네. 그것 때문에 뭐 어느 날 충격이 되거나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방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럼 피아노를 언제 처음 연주하게 된 거예요? 접하기 5살 시작할 때 저희 이모가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언니가 그 학원으로 배우러 갔는데 제가 그때 언니를 되게 좋아해서 맨날 따라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다가 같이 배우게 됐어요. 어깨너머를 보다가 해주고 싶어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놀이 삼아서 뭐 이모가 피아노 학원 하시니까 갔고 언니 따라서 가서 뭐 놀이 삼아서 한 건데
아까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꿈이 이제 언젠가 생긴 건데 언제 왜 그런 꿈을 갖게 된 겁니까? 제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다가 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때까지 피아노를 안 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진로를 찾으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봤어요. 네. 네, 그러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진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뭔가 내가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피아노니까 계속 피아노를 해야겠다. 예전에 내 연주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으니까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돼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어떤 롤 모델도 있었습니까? 내가 저분처럼 또는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뭐 이런 피아니스트. 동기부여가 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 네. 희애 언니. 네, 그 피아니스트 책을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용기를 얻었었어요. 실제로 희애 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나 언니 보고서 꿈을 꿨다. 네.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희애 언니를 보고 꿈을 꿨듯이 혜연 양을 보면서 누군가가 또 그렇죠. 맞아요.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혜연 양을 보면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혜연 양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분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네. 헬런 켈러와 그 청각시각 설리반 장애자인 선생님. 설리반 선생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이뤘듯이 또 앞으로도 두 분이 많은 걸 이루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오늘까지 있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팔을 다쳤지만 네. 그래도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 그 피아노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혜연 자매는 교회를 나갔었나요? 네. 엄마 따라서? 우리 또 선생님은 아니, 사진을 보고 제가 굉장히 통통했을 때 사진. 저희가 지금 이제 네. 판매를 준비했는데 네. 두 분께 감사의 제목을 좀 미리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판매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정은현 선생님의 감사 네. 제목이 뭘까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려서 여기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네. 정은영 선생님을 감사드리고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 좋은 사람들. 이 좋은 사람들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진짜 가장 럭키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해요. 태어났을 때 좋은 부모님이 있었고 또 20대 때는 저희 은사님이신 이현아 교수님, 그러니까 혜원이한테는 저 같은 선생님이 저 또한 있었고 30대는 정말 제가 지금 너무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를 얻었고 그 저희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고 이제 자녀도 나올 거고. 그렇죠. 저희 사랑하는 또 딸도 나올 거고 근데 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또 저희 제자들이 또 저희 애기가 또 그런 걸 배웠으면 좋겠고. 근데 하여튼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어머니께서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눈을 뜨면 어머니 코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저를 진짜 항상 그렇게 아끼셨거든요. 아버님도 눈동자와 같이. 마찬가지고. 정말 그래서 너무 좋은, 지금 제 주변의 모든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희 같이 일해주고 있는 직원분도 그렇고,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정 선생님 뵈면요,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신 그렇죠. 분 같으세요. 얼굴에 보통 예. 자기 인생의 그 히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네, 또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네, 나오더라고요. 네. 사랑을 많이 받으신 네. 그런 모습 뵈니까 너무 저희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혜연 그럼 양. 혜연 자매. 네. 한번 볼까요? 아, 감사 제목. 감동을 줄 수 있음에 감사. 감동을 정말. 줄 수 있음에. 피아노 칠 때 네. 그러신 거죠. 네. 본인이 그걸 느끼나요? 내가 지금 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연주가 끝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한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 뭐 피아노 연주하는 분들은 많은데, 예. 그죠? 어떻게 보면 혜연 양보다 더 연주를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혜연 양의 모습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동정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아노를 못 치는 분도 있지만 피아노를 아는 분들이 봤을 때 저건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노력하지 않으면 네. 안 되고 저 재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한 또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이제 전공을 지금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대학 가서. 어떤 장점이 본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일단 저는 그래도 양손곡을 못 치기 때문에 왼손곡을 주로 치는데 네. 그 왼손곡에는 이렇게 한 손으로 반주와 멜로디를 같이 표현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왼손곡들을 많이 쳤으니까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그 한 손으로 반주와 멜로디를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발달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 오른손 쓸 때 나는 네. 이 한 손 가지고 양손을 다 커버할 만큼 네. 숙달되고 그 일엔 자신이 있는 거죠. 정말 화성도 더 멋있게 놓을 수 있고.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아까 전에 가장 힘들 때가 내가 치고 싶은 곡이 있을 때 그 곡이 이제 선배라 되니까 못 친다고 하셨는데, 가장 치고 싶은 곡은 어떤 곡이에요? 가요. 쇼팽 소나타도 치고 싶고 프로코피에프 곡도 치고 싶은데 네. 그런 곡들이 너무 현란한 네, 그래서 손가락 움직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 뭐 저는 한 번쯤 도전할 수 네. 있는 기회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이 또 열심히 편곡을 또 오늘 고백한 될 수 있도록. 그 연주를 보는 날이 또 저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앞으로 뭐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두 분 나름대로의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네. 어떤 계획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혜연 양부터. 이제 저는 대학 들어갔으니까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네. 작곡이나 편곡을 배워서 제가 칠 수 있는 저만의 곡을 만들고 싶어요. 네. 또 그 안에서 그 곡에 담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해서 희망과 감동을 주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네. 그걸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네. 주셔야 하고 잘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 선생님은요? 저는 뭐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달에 이쁜 딸아이가 나와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주변을 위해서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네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앞으로도 뭐 한국을 네. 떠나서 세계적으로 네.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연주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기 네. 전에 혜연 양 연주를 마지막 한 번 좀 청해 네.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되겠죠? 네, 인사드릴게요. 두 분 너무 감사하고 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뵙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요. 뭐 사랑하는 가족들, 네. 또 친구들, 뭐 주변인들. 그런데 정작 그 감사를 잘 모르고 지낸 것 같습니다. 선물을 네. 선물이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들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데 9가지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없는 한 가지까지 생기는 또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불만족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